최근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기 거래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국 KF-21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기 거래에서 다수의 불법 기술 유출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소식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 6월 5일과 10월 3일 인도네시아는 두 차례나 불법 무기 거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자국 항공사를 이용해 도움을 준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으로 다량의 무기를 제공한 행위인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이란은 지난 5월 에어버스 A340 항공기 2대를 군용 목적으로 도입하길 원했고,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국 업체에서 인수한 후 인도네시아 행이 아닌 이란 남부에 위치한 차바하르 공항으로 비행하여 이란의 마한 항공사에 물량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는 모두 이란 공군 제10 전술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죠. 가히 이슬람 커넥션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이란의 핵무기 협정 위반을 이유로 무역금지 및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이러한 제재에는 총 700명 이상의 개인, 기관,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마한항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마한항공이 전세계 극단주의 단체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항공사와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했는데요. 10월 2일 인권운동가 마주키 다르스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방산 업체 PT 핀데드, PT8, PT 디그란타라 인도네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 군대에 권총, 돌격소총, 탄약, 전투 차량 등을 판매한 것이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 국영방산 업체들은 한국과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인니의 불법 무기 수출은 미얀마 군부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인 후토 슈이노가 소유한 무기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슈이노는 현재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혐의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무기 거래를 두고 불법을 저질렀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천기술 보유국의 허락도 없이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을 이전해준 사례, 거금의 대출을 갚지 않아 무기금수 조치를 당했던 사례도 있어 한국의 KF-21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될 경우 기술 유출 및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일산 SUT 어뢰를 대만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방산 업체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는 독일 텔레푼켄 소재 AG의 SUT 어뢰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어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독일의 허가도 없이 대만에 200개 물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에서 스테고사우루스급 잠수함 2척을 구매했지만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뢰를 수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만이 인도네시아에게 접근하여 라이센스로 생산하던 독일산 SUT 어뢰를 얻어낸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독일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독일은 인도네시아의 SUT에 대한 장비, 부품 조달을 끊어버렸습니다. 대만 해군은 200개가 넘는 어뢰를 확보했지만 결국 유지보수 및 개량 그리고 성능평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전량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만은 미국의 MK-48 어뢰 18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니의 아나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7 기관단총이 이란의 무기 행사장에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란으로 불법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K7 소음 기관단 총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거친 후 2015년 350정, 16년 441정을 구입하여 코만도 파수칸, 카탁 전술 잠수부대, 큐슈스 특수부대 및 경찰 특수부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K7은 2000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기로 특수부대에서 쓰이는 장비인 탓에 어지간한 현역 장병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희귀 장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란에 전시된 K7은 복제품도 아니라 실제 장비로서 심지어 소개글에는 당당히 K7의 제식명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해당 버전의 K7이 수출된 곳은 인도네시아밖에 없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국제 무기 거래에서의 최대 문제는 불법 수출뿐만 아니라 현재 KF-21 분담금 미납과 같은 먹튀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먹튀국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소련을 끌어들였고,
확보되었고 이에 외상을 통해 밀미4, 밀미6 헬리콥터 및 미그15, 미그17, 미그19, 미그21과 같은 항공기 그리고 순양함, 잠수함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6인이 탈환을 위한 트라코라 작전을 수행하였죠. 작전은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당시 빌렸던 거금의 돈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갚지 않으면서 기한 연기만 주구장창 부탁하였다는 것인데요. 그 덕에 당시 도입된 무기들의 유지 보수가 일체 진행되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퇴역하게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한국이 KF-21 분담금을 연체하는 인도네시아와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연체의 이유를 두고 한국의 인색한 기술 이전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두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기술을 훔쳐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KF-21의 기술을 받은 뒤에 일정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디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KF-21보다 더 정교한 터키의 TFX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현재 모집 중이고 인도네시아가 선두에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터키와의 5세대 항공기 개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듯 한국의 KF-21 시제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이를 가지고 터키 TFX 공동개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는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터키 TFX는 이미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외형적 모습은 KF-21과 거의 비슷하지만 기술적 부분에서는 터키의 TFX가 더 정교해 보인다. KF-21은 4.5세대, 터키의 TFX는 5세대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KF-21 보라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한국이 퇴출서를 들고 오는 마당에 인니는 터키와 함께 5세대 항공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터키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잠재적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TFX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의 KF-21 기술이 이전되게 된다면 4.5세대 블록 1이 한계가 있다는 근거로 이전받은 기술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터키와 5세대 항공기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때 많은 한국의 기술들이 유출되겠죠. 더욱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차례의 불법 거래를 저질렀던 인도네시아에게 이러한 가설도 그저 흘려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한편 KF-21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은 사실 카이다에서 공고한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이다는 지난 2005년 사업 타당성 평가 당시 KF-21의 성공 가능성 불확실, 기술적 역량 부족, 경제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국제 공동 개발을 권고하였고 이에 2010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죠. 그러나 카이의 권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최근 카이다가 KF-21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카이다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KF-21보다 F-35를 도입하는 게 더 낫다. 기술도 없는데 무슨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냐.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국제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등등 말이죠. 뭐 말하는 건 좋은데요. 책임은 지시는 거죠.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잠정 결론은 왜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죠. 오늘의 한 줄 평. 있니? 카이다 지분 있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